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에이프릴 바이오 볼 텐데 금일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상황이실 텐데 자,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동성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해야 될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에이프릴 바이오가 일전에 기술 이전을 체결했던 자가 면역 후보 물질 APB-A1에 대해서 일전에 기술 이전을 해 갔었던 덴마크의 기업에서 임상에 진입했다. 자, 40조 원 시장 진출을 확정지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추가적인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 이슈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일전에 APB-A1에 대해서 덴마크의 룬드백에다가 5,413억에 대한 기술 이전을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22년 3월 달에 임상 1상을 개시를 했는데 향후에 이 긍정적인 결과치가 나오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계획을 이번에 밝힌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향후에 60억에서 80억에 대한 추가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전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자,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체크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이번에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재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 있나?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 거고요. 자, 추가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 우상향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기대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겠죠. 자, 일전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모멘텀이 있었습니까? 자, 사파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자, 올해 또 6,550억에 대한 기술 이전을 추가적으로 체결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 사파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을 체결한 바가 있었고요. 사파 플랫폼까지 기술 이전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수조 원에 달하는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파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 항체 라이브러리와 약효 단백질의 반감기를 늘려주는 이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약물의 반감기를 늘려서 약물 효과를 더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이 자가면역 치료제 후보물질 APB-A1 그리고 APB-R3,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사파 플랫폼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플랫폼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ADC 항체 약물 접합제 그리고 항암제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사파 플랫폼을 ADC 그리고 GLP-1에 접목을 해서 치료제로서 개념 입증에 대한 연구를 또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쯤에 관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향후에 사파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이 접목된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 현재 이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 동일한 이 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가 워낙에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비만 치료제 하면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자, 이렇게 이 빅파마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공격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세 달에 한 번 이 주사를 맞는 걸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두세 달에 한 번 이 주사를 맞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가 너무나도 또 좋고, 향후에도 또 이 부분을 기술력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사파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 구간에 지지하는 움직임,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눌림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담아가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량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면 향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여러분들 진입하시기 너무나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이건 간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일전에도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이런 것처럼 제가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과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래량을 보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를 핸들링했던 주체들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대외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 접근하셨던 분들, 제 영상을 보시거나 요청을 하셨던 분들께는 전부 다 대응 말씀을 드렸죠. 이때 대응하셨던 분들 얼마입니까? 16,000원대부터 25,000원까지 엄청난 이 수익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전에 이러한 이슈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냥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여기서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전부 다 또 추가적인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도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보면 NH투자를 비롯해서 5개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과 JP모건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 그리고 지금 외인 쪽에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JP모건을 비롯한 신한투자 이런 외인 창구로 찍히는 이 창구 쪽에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연하게 전량 매도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 JP모건과 이번에 들어왔던 신한투자 이 물량들에 대해서 최소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JP모건 같은 경우 어때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던졌지만 오히려 엄청난 급등이 나타난 이 시점에서 물량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평단가를 높여가면서까지 여기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은 너무나도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이런 수급적인 변화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혼자서 대응이 어렵고 어떻게 이 목표가를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일하신 분들은 전부 다 요청을 하시면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자,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니까 영어로 뭐 A 또는 한글로 A, 영어든 한글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상단 번호로 이렇게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지금 아직 대응을 못하신 분들께는 어디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타났을 때 매수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여러분께 분석을 통해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량 매도하고 끝낼 시점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다. 자, 이런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A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늦게 보신 분들도 남겨 놓으시면, 자,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 놓으시면 제가 효율적인 대응을 들 수 있도록 가격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자, 이 앞으로 모멘텀 관련해서 정리한 자료까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자, 에이프릴 바이오 한 종목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률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전에도 제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이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만큼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응 없이 손 놓고 있을 게 절대 아니다.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전부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자, A라고만 여러분들 상단 번호로 남기시고 나서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께 또 추가적인 종목을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자, 급등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는데, 자, 이런 것처럼 급등 전에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